문제 1번.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섭취한다. 2. 인슐린 주사약을 구강으로 복용한다. 3. 감염이 있는 경우 저혈당에 대비한다. 4.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 5.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 고혈당에 대비한다. 정답은 4번. 운동을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 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운동을 시작하셔야겠습니다. 1. 저콜레스테롤 식이를 기본으로 해서 육류보다는 곡류, 콩, 과일, 야채 등 고섬유질 음식을 섭취하고 청량음료, 아이스크림, 주스, 사탕 등 설탕이나 꿀 등을 함유한 단 음식과 술의 섭취를 제한합니다. 단, 저혈당에 빠졌을 때는 설탕 15g 정도를 복용하시는 것도 옳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2. 인슐린 주사약을 구강으로 복용하면 위장관에서 파괴가 되므로 반드시 주사로 주입합니다. 3. 감염이 있는 경우는 고혈당에 대비합니다. 감염, 식사량 증가, 활동량 감소일 때는 고혈당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증상은 배뇨 증가, 식욕 증가, 피로감 증가, 체중은 감소입니다. 고혈당이 나타나는 증상에서 그 이유는 당 내성의 감소 때문입니다. 내분비계 특성이고 세포가 혈액으로부터 당을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당이 빠지면서 배뇨가 증가할 수 있고 세포가 당을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식욕이 증가하고 에너지를 얻지 못해서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포가 당을 흡수하지 못해서 소변으로 다 빠졌기 때문에 체중은 감소가 됩니다. 5.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는 저혈당에 대비합니다. 식사량 감소, 활동량 증가인 경우는 저혈당에 대비를 합니다. 증상은 땀을 많이 흘림, 식은땀, 두통, 시야 몽롱, 배고픔, 어지럼, 손떨림 등 당이 떨어졌을 때 우리 몸이 대비해서 당을 올리려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문제 2번.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만성 질환이다. 2. 의식 수준이 명료하다. 3.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4. 주의 집중력에 변화가 없다. 5. 진압력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입니다.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급격하게 발생을 하고 보통 며칠간 지속되지만 몇 달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1. 상대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와 비교했을 때 급성 질환입니다. 2. 의식 수준이 명료하다? 아닙니다. 의식 수준의 변화로 잠에서 덜 깼거나 졸린 상태에서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식 수준이란 5단계로 봅니다. 명료, 기면, 혼미, 반혼수, 혼수 상태로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선망에서는 기면 상태가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갑자기 화를 내시거나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인 혼돈 증상까지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주의 집중력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력 저하뿐만 아니라 사고나 언어나 이런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환각 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 장애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 3번.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모든 일에 신중해지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1. 경직성의 증가 2. 의존성의 감소 3. 조심성의 증가 4. 능동성의 증가 5. 내향성의 증가 정답은 3번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1. 경직성의 증가는 익숙한 태도를 고수하고 융통성이 없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는 특성입니다. 2. 의존성은 증가가 됩니다. 5. 내향성의 증가는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특성입니다. 문제 4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머리 감기기 2. 외출 시 동행 3. 옷 갈아입히기 4. 식사 준비 및 정리 5. 청소 및 주변 정돈. 정답은 2번 외출 시 동행입니다. 1. 머리 감기기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3. 옷 갈아입히기도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4. 식사 준비 및 정리도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5. 청소 및 주변 정돈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문제 5번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하는 학대 유형은 1. 유기 2. 자기 방임 3. 정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1번 유기입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2. 장기요양 급여 비용 지급 3. 장기요양 재정 정책 수립 4. 장기요양요원 권리 침해 상담 5.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정답은 4번 장기요양요원 권리 침해 상담입니다. 문제 7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을 준수한 사례는 1. 표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2.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 제공하였다. 3. 서비스의 우선순위는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정하였다. 4.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감사 답례품을 받았다. 5. 서비스 시간 변경 요청 시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정답은 2번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 작성해서 제공하였다입니다. 문제 8번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장기요양 3등급 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사정하면서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주지 않으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겠다고 말하였다. 1. 대상자의 등급을 상향 조정해준다. 2. 비용 감면 대신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3. 기관장에 알리고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4. 신규 대상자를 소개해주면 할인해준다고 말한다. 5. 본인 부담금 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이라고 설명한다. 정답은 5번 본인 부담금 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이라고 설명한다입니다. 문제 9번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돼서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1. 백내장 2. 결막염 3. 녹내장 4. 망막박리 5. 황반변성. 정답은 3번 녹내장입니다. 물구나무석이나 복압이 올라가는 윗몸 일으키기 등 같은 행동은 안압을 올릴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장시간 독서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피하는 것도 녹내장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백내장과 녹내장이 두 개에서 답이 되겠죠. 그래서 녹, 각, 백, 수 정도는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녹내장은 각막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고 백내장은 수정체가 탁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네. 문제 10번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2. 요양보호사의 근무평가 3. 서비스 질의 지속적인 관리 4. 업무와 관련된 의무 교육 실시 5.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정답은 3번 서비스 질의 지속적인 관리입니다.